아무 얘기를 안 하고 막 숨소리도 안 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죽더라고요. 숨소리 안 내다가 막. 숨 안 쉬면 죽어요. 알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제시할 그림은 바로 여기 피스톤 안에 들어있는 공기 입자를 보여줄 거예요. 이겁니다. 저기 나와있죠? 이 녀석. 우리 교실에도 공기가 있죠? 공기.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정답. 기체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상태가 잠깐 정신없는 상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를 물어보는 거야. 상태를 물어본다는 건. 자, 공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기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기체에 대한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기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얼음을 하나 준비해요. 얼음. 얼음은 상태가 어떤 상태죠? 고체 상태예요. 고체 상태. 고체 상태의 얼음을 준비한 다음에 이 고체 상태의 얼음을 액체로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녹인다.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 열을 공급해줘야 돼요. 열은 에너지입니다. 1번에 써있는 저 제목이 뭐야? 1번에 기체와 에너지잖아. 자, 이제 에너지적인 관점으로 이 상태들을 분석할 거야. 그러면 고체를 액체로 만들려면 뭘 넣어줘야 한다? 열 에너지를 넣어주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끝났어. 액체 상태의 얼음을 뭐라고 불러요? 한 글자죠. 고체 상태의 물질을 얼음이라 한다면 이걸 액체로 만들면 뭐라 그래요? 정답. 물이라고 해요. 물. 그죠? 물이라고 해요. 문제입니다. 얼음과 물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은가요? 그래서 물이 더 에너지가 많은 거야. 왜? 얼음한테 에너지를 넣어서 만든 게 물이니까 물이 에너지가 더 많은 겁니다. 상태로 말하면 고체보다 액체가 에너지가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초딩 때인가 배웠어. 고체는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고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한다. 액체는 좀 흩어져 있죠? 흩어서 자유롭게 또는 불규칙하게 움직인다라고 배워요.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기체는 매우 불규칙하다라고 텍스트에 써 있습니다. 자, 규칙적인 게 불규칙적으로 변한다는 건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야. 고체보다는 액체가 에너지가 좀 더 많아서 불규칙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왜 액체를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기체로 만들어 볼 겁니다. 이때도 뭘 공급해야 돼? 열 에너지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니야? 물을 끓여야 기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열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기체로 만듭니다. 기체 상태의 물을 세 글자로 이렇게 말하죠. 정답. 수증기라고 말합니다. 수증기. 배경지식들이 좋네요. 좋아요. 그럼 얼음과 물과 수증기 중에 가장 에너지가 많은 건 당연히 수증기가 가장 에너지가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가장 에너지가 많은 건 누구다? 기체가 가장 에너지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기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 지금.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서,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서 가만히 있지 않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기체 분자를 상상해 주면 됩니다. 기체가 스스로 스스로 마구마구 움직이고 있는 거야. 기체 분자는 왜 스스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많으니까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실에도 공기들이 들어있잖아. 그지? 근데 공기 입자는, 공기와 공기는 서로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멀어지기도 하거든. 그럼 공기와 공기 사이 그 공간은 뭐라고 한다? 그냥 빈 공간이라고 불러요. 순간적으로 쭉 멀어지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또 다른 공기 분자가 여기를 훅 지나가니까 빈 공간이 메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빈 공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야. 공기와 공기 입자 사이에 그 빈 공간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빈 공간? 빈 공간? 두 글자예요. 우주. 힌트입니다. 자음 힌트 갈게요. 지읒, 기역. 진공이래요, 진공. 뭔 소리야? 이 교실에도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우린 못 느껴. 느끼지 못해요. 왜? 기체 분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그 빈 공간들을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빈 공간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빈 공간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안에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진공 상태의 빈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공기, 꽉 차 있나 보다, 꽉 차 있는 게 아니야. 꽉 차 있나 보다가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생긴 빈 공간들도 메워주면서 있는 거다라고 다르게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피스톤을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빈 공간이 좀 줄어들어. 빈 공간이 줄어들면서 압축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피스톤을 누르면 압축됩니다 라는 현상을 그동안은 우리 어떻게 말했다? 힘을 줬으니까 줄어들었죠 라고 말했다면 이제 뭐라고 말한다? 힘을 줘서 기체 분자 사이의 빈 공간을 줄였기 때문에 압축됐습니다. 빈 공간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빈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압축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기가 들어있는 주사기의 끝을 막고 정리해 볼게요. 공기가 들어있는 주사기 끝을 막고 피스톤을 누르면 피스톤이 밀려 들어간다. 왜? 공기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 공기 입자 사이의 거리, 이게 뭐다? 빈 공간을 말하는 거죠. 공기와 공기 입자 사이의 거리인 빈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빈 공간이라는 표현 위에 나와 있어요. 빈 공간이 있다라고 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빈 공간이 표현되어 있어요. 빈 공간이 있고 빈 공간을 줄여주는 거구나라는 겁니다. 실제 이 공기 입자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눈에 보이게끔 여기 표현해놨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준다? 체크할게요. 입자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이라는 표현은 눈에 보이게 만든 것을 모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구나. 자, 이렇게 압축하게 됐을 때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1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압축했을 때 변하지 않는 것.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가 도망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기체 입자의 개수, 기체 입자의 크기, 그죠? 종류, 모양, 크기, 개수 이런 거 변하지 않겠죠. 압축되었을 때 변하지 않는 거. 당연히 개수, 모양, 크기 다 변하지 않습니다. 종류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하는 건 뭐다? 입자 사이의 거리만 변하는 거예요. 압축되었을 때 입자 사이의 거리만 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구나. 단순하게 피스톤을 누르는 건데 이렇게 과학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왔어요, 쌤? 시험지를 가지러 갔어요, 다시? 강의들 하나 잡아서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체와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입자의 운동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입자는 이렇게 특히 기체를 이루는 입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기체 입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아서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랬죠?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체 입자가 움직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나요, 지금? 느껴져?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이걸 우리는 증명해야 돼. 기체가 계속해서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 에너지가 많아서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냥 이런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보여줘야 돼. 보세요.
진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우리 다음에 나오는 입자의 운동에 대한 증거, 첫 번째 확산과 증발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입자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증명할게요. 보세요. 자, 보세요. 기체 입자가 움직여요. 진짜예요. 보세요. 자, 향수 여기 있죠? 뚜껑을 닫아놓은 향수를 갖다 놔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나지 않죠? 냄새 안 나는데 잘 보세요. 뚜껑 엽니다. 뚜껑을 딱 열어. 어떻게 돼요? 곧 향기가 나죠. 그죠? 향기 난다고 할 거 아니야. 향기가 난다. 향기 나네요 할 때 보세요. 이 향수라는 기체 입자가 향수 기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여러분들 코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운동하죠? 인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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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향수 입자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불러줍니다. 향수 입자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된다라고 표현, 확산. 자, 이제 확산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확산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기체 분자가 모여 있고요. 여기 A라는 공간에는 기체 분자가 많이 모여 있고 여기 B라는 공간에 현재 기체 분자가 있어요, 없어요? 향수 기체 입자가 없죠. 그래서 많이 있는 쪽에서 딱 보니까 저기 없죠. 없는 쪽을 향해서 채워주러 갑니다. 다른 말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를 향해서 입자의 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퍼져나가요. 스스로. 이런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확산의 정의야 고농도, 농도가 높은 쪽에서 저쪽 저농도, 농도가 낮은 쪽으로 입자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스스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정의합니다. 확산이 거꾸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모이는 일은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농도가 되게 낮은 쪽에서 막 이쪽 농도 높은 쪽으로 막 모여. 스스로 모여. 이런 일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얘기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게 확산이다라는 겁니다. 확산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스스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에 에너지가 추가로 투입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됩니까? 스스로 갖고 있는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지. 누가 야 빨리 퍼져. 왜 안 퍼져? 에너지 넣어줄게. 빨리 퍼져. 이러지 않는다고. 에너지를 넣어줘야지 퍼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게 확산의 또 포인트예요. 확산이 일어날 때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일어납니다. 확산에 대한 특징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확산은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움직이는 확산이고 이렇게 움직일 때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아요. 저절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기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을 하나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향수병 하나 들고 다니면 돼요. 그죠? 향수병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좀 더럽지만 방구. 무서워서 방구. 자, 잘 보세요. 향수를 원래 안 갖고 왔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재수가 없다. 자, 보세요. 방구를 꽉 껴주면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때 보세요. 방구 입자가 기체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에너지 없이 이동한 겁니다. 냄새 나시죠? 죽을 것 같죠? 이러면서 증명하면 돼요. 더럽죠? 향수가 없을 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확산이라고 불러줍니다. 모든 방향으로, 당연히 저농도인 모든 방향으로 퍼져 나가겠죠. 저농도인 모든 방향으로 퍼져 나가게 될 겁니다. 꽃향기가 공기 중으로 퍼지는 것 같은 확산의 원리고요. 전자모기향을 키워놓으면 또 확산돼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도 확산이고요. 먼 곳에서도 음식 냄새 맡는 것도 확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마약 탐지견이 마약 냄새가 나는 걸 탐지하는 것도 확산에 의해서 마약 냄새가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확산의 예들입니다. 확산의 예들. 그럼 어떻게 확산이 잘 일어납니까? 첫 번째입니다. 확산이 잘 일어나죠. 별표 쳐놓을게요. 시험 문제입니다. 확산이 어떨 때 잘 일어납니까?
에너지가 많을수록 확산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온도가 어떨수록 온도가 높을 때 확산이 더 막 잘 일어나는 거야. 그렇겠죠? 온도가 높으면 기체 입자가 에너지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온도가 높으니까. 그럼 확산이 더 빠르게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름에 확산이 더 잘 일어나고 겨울엔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화장실 냄새가 여름에는 진짜 많이 나는데 겨울엔 잘 안 나. 아직 겨울을 안 겪어봤어요. 1학년이랑. 초딩 때. 그죠? 근데 그런 이해가 있어요. 여름에 냄새가 좀 더 많이 나고 겨울은 냄새가 좀 덜 나고 뭐 급식실에서 급식을 만들고 있는데 여름에는 막 3교시 끝날 때부터 장난 아니야. 뭐 이런데 겨울엔 잘 냄새 안 나고 이런 것들도 온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이 잘 일어난다라는 거. 두 번째,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이거 먼저 할게요. 물질의 상태. 지금 퍼져나가는 물질이 기체만 다루었지만 기체는 확산이 되게 잘 돼요. 왜죠? 에너지가 제일 많으니까. 하지만 액체도 확산이 됩니다. 기체보단 덜해요. 근데 왜? 기체보다는 에너지가 좀 적대며 액체가 이거잖아. 액체가 에너지가 좀 적으니까 확산이 되긴 되는데 좀 느리게 확산이 됩니다. 액체가 확산되는 예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물에다가 잉크방울을 뚝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퍼져나가는 현상, 이게 확산의 예입니다. 흑백이라 좀 그렇죠. 그죠? 이거야. 그래서 잉크방울은 액체잖아. 액체가 확산이 되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연히 기체보단 느리겠죠. 왜? 액체가 에너지가 좀 적으니까. 그래서 아까 에너지를 다룬 거야. 액체보다는 고체가 좀 더 확산이 적겠네요. 그죠? 고체가 확산이 더 적겠네요. 확산이 좀 덜 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거 여기서 바로 볼게요. 자, 똑같은 액체를 확산을 시킬 건데 얘는 차가운 물에다가 확산을 시킬 거고 얘는 뜨거운 물에다가 확산을 시킬 거야. 어디가 더 빠르게 확산된다? 뜨거운 물이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확산이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걸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이 빨리 일어나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커피 좀 타와라 그러면 원래는 안 타죠. 안 타주는데 혹시 탈 기회가 있다면 찬물에 타면 잘 안 녹죠. 근데 뜨거운 물에 타면 되게 잘 녹는 이유도 확산이 더 빠르게 잘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더 잘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확산과 커피와의 관계도 오늘 알았네요. 그죠? 자, 추가적으로 또 볼게요. 또 어떨 때 확산이 잘 일어나나 봅시다. 지금 이것까지 한 거야. 물질이 고체보다는 액체가 확산이 잘 되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확산이 잘 된다. 왜?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확산도 더 잘 일어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곳은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어떤 확산이 될 입자인데 여기는 기체죠. 기체인 어떤 공간을 이제 퍼져 나갈 거야. 자, 기체라는 공간의 입자 간의 거리가 어때요? 멀잖아. 머니까 내가 갈 길이 빨리빨리 나타나는 거야. 입자 간의 거리가 머니까 자기가 지나갈 때 길을 쭉쭉 비켜줘서 확산이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부터 액체 속, 얘가 물로 가득 찬 방이라고 생각해봐. 액체 속을 확산할 거야. 액체는 분자 간의 거리가 어때요? 조금 가까운 편이거든. 그러니까 길을 좀 빠르게 비켜주지 못한다. 이해돼요? 자, 우리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어떤 물질이 퍼져나갈 때 이 공간, 여기서는 일어나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확산이 일어나는 이 곳이 기체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확산이 빠르지만 액체로 차 있는 경우에는 좀 느리다라고 말하는 거야. 고체로 차 있으면요? 못 뚫어요. 뚫을 수가 없어. 아니, 이 벽을 방구 분자가 뚫을 수 있냐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체로 되어 있는 곳은 확산이 안 일어나. 그래서 고체가 빠져 있죠. 고체는 확산. 고체인 공간은 확산이 일어날 수 없어. 막히니까. 그럼 확산이 제일 잘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야? 나를 전혀 방해하지 않는 곳. 어디? 진공입니다.
그래서 진공에서 가장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험할 수 없지만 우주 공간에 가서 방구를 끼면 죽음이라는 거죠. 끼자마자 막 그죠? 뭐야 누구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주 공간에서는 물론 이제 우주복이 있기 때문에 안 그렇겠지만 실제로 아니겠지만 진공에서 가장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걸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진공은 아무것도 날 막지 않기 때문에 확산이 제일 빨리 일어나고 기체에서는 약간의 기체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느리고 액체는 좀 더 촘촘하니까 좀 더 느려지고 이렇게 고체는 아예 못 가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도가 높을수록 상태는 기체일수록 일어나는 곳은 진공일수록 점점 확산이 잘 일어난다라고 정리한 거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입자의 질량입니다.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선생님이 몸무게가 한 60kg 정도 돼요. 근데 여기 몸무게가 160kg쯤 되는 엄청난 아저씨가 한 명 있어요. 둘이서 달리기를 합니다. 시작! 쌤이 엄청나게 빠르게 확 달려나갈 때 이 사람 어때요? 쿵쿵쿵쿵.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같은 힘으로 달리지만 이 사람 너무 무거우니까 속도가 안 나. 가벼운 게 속도가 빠릅니다. 이해돼요? 나중에 이거를 이제 FmA라는 가속도 법칙으로 배울 텐데 지금은 그냥 질량이 좀 가벼운 녀석일수록 빠르게 움직일 수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면 돼요. 그래서 입자의 질량이 작은 녀석일수록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보다 이상한 게 나와요. 암모니아와 염화수소라는 기체가 제시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암모니아가 더 가벼워요. 암모니아가 가벼워서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염화수소는 좀 느려요. 암모니아는 들어본 적 있죠? 이게 화장실 냄새 좀 찌린내 같은 게 암모니아거든요. 암모니아. 염화수소는 그 유명한 염산이에요. 염산 기체.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인 걸 염산이라고 해요. 걔는 조금 묵직하게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지금은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한번 써놔 볼게요. 암모니아는 NH3라고 쓰고요. 염화수소는 HCl이라고 씁니다. 얘는 원자번호 7번, 얘는 원자번호 1번, 얘는 원자번호 1번, 원자번호 17번이야. 원자번호가 클수록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무려 17번짜리가 결합되어 있어서 되게 무겁습니다. 되게 무거워요. 이걸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암모니아가 염화수보다 가볍다라는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암모니아의 확산 속도와 염화수소의 확산 속도 중에 누가 더 빠르냐? 암모니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왠지는 몰라도 돼. 분자량이 작기 때문이다 이거 말할 수 있으면 선행을 엄청 많이 한 거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말하기를 바라진 않고 일단은 지금은 암기사항이야. 암모니아가 좀 더 가볍다라는 겁니다. 화장실 냄새가 더 빨리 난다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확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확산, 이게 확산이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입자가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 입자가 운동하고 있다는 증거로 항수가 퍼져나가고 막 뭔가 잉크방울이 퍼져나가는 이것들을 눈으로 보여줬는데 이런 예들은 입자 운동의 증거가 아닙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보세요. 입자가 스스로 움직이잖아. 이거 아니야.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 누구 때문이야? 지구가 중력으로 잡아당기니까 그런 거야. 지구가 중력으로 잡아당기지 않으면 봐봐. 우주 공간에서 무중력 공간에서 물을 뭐 하나요? 움직여 안 움직여? 그냥 둥둥 떠 있을 거 아니야. 흐르지 않아요. 스스로 움직여? 아니거든요.
근데 지구상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중력이라는 힘 때문이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입자 운동의 증거가 아닌 걸 찾아라. 얘를 찾으면 돼요. 입자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노랫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는 것도, 노랫소리는 파동이거든?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도, 파동은 입자가 아니야. 파동은 입자. 소리는 음파라는 파동이에요. 음파라는 파동이라서 파동이 퍼져나가는 건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쟤는 입자에 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에 추가적으로 난로 주변이 따뜻한 것도 이제 나올 텐데, 이런 얘들이 입자 운동과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힘들죠? 잠깐 쉬었다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 거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마지막 증발에 대한 내용들 정리할 거예요. 잠깐 릴렉스 하십시오.